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보시면 40대 여성, S타입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왼쪽이 이제 처음 오셨을 때 혈관 상태, 특히 이제 맥박의 상태죠.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는, 이거 다 이제 검사 받아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 회색이 이제 나이를 고려했을 때 평균적인 맥박의 정상 범위를 표현해 주는 건데, 제일 좋은 형태의 맥은 이제 한 점에 모여 있거나 이제 일자 형태로 모여 있는 형태의 맥박을 건강하다고 보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심장의 박동이 막 제멋대로죠. 빨리 뛰었다가 막 천천히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막 자기 멋대로 뛰고 있는 맥을 갖고 있던 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S타입의 여성분이셨고요. 40대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은 사실 이 부정맥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었고, 다양한 질환들, 특히 이제 이분은 당뇨, 고지혈, 고혈압 약을 한 20년 가까이 드셨던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심혈관계의 동맥경화가 상당히 심하게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장에서의 규칙성도 막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의 수치예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도 약간의 불규칙한 맥박들이 체크되기는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S타입이신데도 불구하고 고지혈증이나 이런 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혈관 회복을 위한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항상 들어오셨다 보니까,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달걀 2개씩을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 드시던 분이세요. 어쩔 수 없었죠. 이런 타입의 분이셔서 이 오른쪽 수치를 보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드시다 보니까 간에도 당연히 염증이 있을 수밖에는 없고요. 염증 수치, 제가 아까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지표 중에 HSCRP라는 걸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도 보는 것처럼 HS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여기 0.03까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범위의 한 뭐 16배 정도네요. 수치가 이렇게 높았던, 몸에 만성 염증을 가지고 있던 분이다 보니까 만성 염증이 심장에서의 염증으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심장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뛰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맥의 형태를 띠고 있던 분이신데,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몸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요. 아직도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긴 한데,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식사를 바꾸는 게 부정맥을 어떻게 치료해라는 분도 주변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부정맥은 정말 식사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정맥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하는 약들도 부정맥 치료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거의 고혈압 치료제랑 동일한 약들을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도 부정맥이 안 잡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고, 두 번째 사례도 비슷한데, 이분은 60대 여성, M타입 여성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두근거림을 본인이 많이 느끼셨어요. 근데 이분은 가슴 두근거림을 심장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단 갱년기 증상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50대 때부터 증상이 계속 있어서 나는 갱년기 증상으로 생각하고 뭘 치료를 할 수 않았고, 나는 분명 심장이 막 뛰는 게 느껴지고 불편하긴 하고 가끔은 호흡이 좀 불편하기도 한데 막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셨던 분인데, 갱년기 장애로 막 열감도 오르고 막 발도 붓고, 이분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다 가지고 계셨고, 약으로 이미 이분도 한 10년 이상 약을 복용하셨던 분이신데, 거기에 더해서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히스티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물질들 조심하라. 또 육류도 조심해라.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할 만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많이 하셔서, M타입이신데 육류는 거의 안 드시는 분이셨고요. 다만 육류를 안 먹다 보니까 단백질은 섭취해야 되니까, 이분은 M타입 중에 계란이 안 맞는 분이신데 그래도 단백질 섭취해야 되니까 또 계란 열심히 드셨고, 근데 그것보다 안타까운 건 육류를 못 먹다 보니까 어떤 단백질 섭취할 방법들을 찾으면 보통 떠올리는 게 콩. 이분 된장이나 이런 콩과의 단백질 섭취를 열심히,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 열심히 드시고, 그리고 M타입이셔서 그런지 이제 생선을 그나마 안 드셨던 건 다행인데, 사실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는 생선을 금지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또 어딜 가면 생선을 꼭 먹어라, 어디는 뭐 금지하라 하는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셨고, 이분은 사실 근데 변화가 상당히 빨라요. 이거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만의 변화인데, 심장박동이 이렇게 불규칙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드셨던 약들 중에 이 소염진통제 계열의 약을 제일 먼저 좀 줄여갔는데, 제가 볼 땐 그것만, 아까 제가 혈관 설명드리면서 스트레스의 다른 똑같은 말이 사실 코르티솔이 똑같은 말이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테로이드 약을 끊고 나서부터 심장박동이 빨리 안정된 케이스여서 이거를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항상 제가 타입별 하나씩 사례를 가져오는 이유가, 심혈관 질환이라는 강의를 하면 항상 어떤 음식이 심혈관 질환에 좋나요? 궁금하시고 한데, 심혈관 질환에 좋은 음식은 없고요.
나한테 좋은 음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찾으려고 여기 오신 거고, 항상 모든 음식을 대할 때 어떤 질환에 좋다 너무 포인트를 맞추기보단 사실 결국 심혈관절에는 좋은 음식이 당뇨에도 좋은 음식이고요. 당뇨에 좋은 음식이 고지혈증에도 좋은 음식이고,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이 살 빼기도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너무 음식을 항상 어떤 질환 치료에서 어떤 질환에 뭐가 좋나요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항상 이 두 타입별로 사례를 가져와 봤고요.